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덱스 매치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 엑셀로 찾기라는 명령, 즉 함수를 사용할 때 VLOOKUP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의 기본적인 작동법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덱스 매치는 각각의 함수명, 즉 명령문이고요. 인덱스 안에 매치라는 함수를 조합을 해서, 즉 중첩한다 라고 하죠. 중첩을 해서 찾기 함수로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일단은 로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가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고요. 매치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함수 안에는 조연이 여러 명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연은 최대 2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조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매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죠. 스프레드시트라는 이 대표적인 행과 열이 만나서 어떤 정보가 출력되는 방식의 이런 프로그램을 보통은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 스프레드시트를 잘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 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이 좋은 함수가 바로 인덱스 매치 함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잘 보시게 되면 인덱스 매치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 즉 행과 열이 마주치는 어딘가의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만들어주는 스프레드시트 방식에서 가장 유용한 함수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인덱스라는 거는 범위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범위 지정.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국어부터 독일어까지 있는 과목이 있고요. 제니부터 손나온까지 있는 이름이 있는 테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범위를 예를 들어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목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이 함수의 범위 지정의 의미는 내가 범위를 지정한 어딘가, 인한 어딘가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어딘가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거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개의 행과 여러 개의 열로 범위를 잡았죠. 아까는 이렇게 한 개의 행으로 또 한 개의 열로 이렇게 범위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라는 거는 점수라는 이 범위 어딘가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에서는 범위 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제가 여기 100점이라고 색칠해 놓은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점수라는 거는 여기 제니와 국어가 마주치는 여기서부터 손나은과 독일어가 마주치는 이 끝점까지 범위 어딘가에 점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범위 어딘가에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100이라는 점수 값을 불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요. 인덱스 가로를 엽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는 이렇게 옵션이 두 가지가 팝업이 되는 함수인데요. 우리는 첫 번째 로직만 사용한다 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로직은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할 때는 첫 번째 옵션을 설명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옵션에 대한 제 강좌도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array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꼬마 설명 구간에 있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논리적인 흐름을 기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array라는 거는 범위 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아까 점수 구간을 전체 범위 지정한다 라고 했고요. 콤마 찍습니다. row number, 스프레드시트이기 때문에 row, 즉 행 번호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인수는 column number, 즉 열 번호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 100이 들어있는 자리는 범위를 지정한 첫 번째 행, 여기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이 100이라는 점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row number라는 거는 행 번호, 순번을 적어줄 건데 6번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콤마 찍도록 할게요.
컬럼 넘버는 갈로가 쳐져 있죠. 갈로가 쳐져 있는 인수는 보통 생략이 가능한 인수 구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 번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컬럼 번호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니 이 구간부터 열 번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구간에 우리가 아까 찾았던 100이라는 점수 구간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컬럼 넘버는 3이라고 적어주시고 걸러 닫고 엔터를 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 함수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게 바로 인덱스라는 이 함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어떤 불편을 겪었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엑셀, 워드 해서 순번을 이렇게 하나씩 카운팅을 했단 말이죠. 순번을 각각 카운팅을 하면 굉장히 비부가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행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열도 마찬가지죠. 이름이라는 이 구간에 있는 정보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6과 3이라는 자리에 순번을 구해주는 친구, 조력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인 인덱스가 있다면 조연 역할을 하는 매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는 것처럼 인덱스 매치를 활용을 해서 어떤 값을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이라는 이 값 대신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순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치에 t를 잘 기억을 해볼게요. 대문자 t. 이 t는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한번 그리고요. 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이 의미는 한 행이 되었던 한 열이 되었던 범위는 반드시 한 개 행이든 한 개 열이든 범위는 꼭 이렇게 한 개의 열 또는 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t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매치 갈로 열어주시고요. lookup value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값. 아까 우리가 이제 워드를 찾았어요. 워드를 찾았는데 이 워드라는 값을 일단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쌍따옴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주소값 안에 값을 넣어 놓죠. 근데 우리는 워드라는 값을 직접 쳐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요. lookup array 찾고자 하는 범위죠. 범위는 국어부터 독일어까지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시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6이라는 순번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6 대신에 붙여넣고 엔터를 치면 여기 는은 빼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100이라는 점수가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이 열에 해당하는 순번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라는 이름이죠. 는 매치 갈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쌍따옴표 지하 콤마 한 개 행입니다. 이렇게 한 개 행을 범위 지정 해주시고 콤마 0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3이라는 값이 나왔죠. 쭉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이 공에 와서 3 대신에 값을 넣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여전히 10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워드 대신에 여기 워드와 지하라는 이름을 직접 쳐넣고요. 주소값을 자동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드를 찍어주고 엔터. 여기에서는 지하 부분을 찍어주시고 참조 엔터. 그러면 여기 이제 자동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로 바꿔볼게요. 엑셀 엔터. 그러면 5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값을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아까 우리가 워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바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값을 붙여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값 지하를 만족하는 값, 여기 있는 값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동화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엑셀 지하를 만족하는 이 값은 78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손나은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나온 여기 50점이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행, 다섯 번째 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을 출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혔다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적용해서 운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품명, 판매가, 재고량 참고로 넘어가 볼게요. 상품명, 코드, 판매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코드가 제일 왼쪽에 있고 상품명 변경과 재고량은 이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값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도 있습니다. 이때는 vlookup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B열 왼쪽에 찾고자 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덱스 괄호를 열어줍니다. 인덱스의 범위 지정, 지금 찾고자 하는 건 상품명이죠. 그러면 상품명은 범위로 A열 전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매치 괄호 열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기준으로 이 상품명을 찾을 건데 기준으로 작동하는 건 이 코드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코드를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이 코드가 들어있는 자리 B열을 전체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 이때는 열 번호에 대한 정보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범위는 열 개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생략을 그대로 하는 의미에서 괄호를 닫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여기 1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F 해서 붙여놓고 다음 찾기. 그러면 여기 엔진 넘버 5네요. 라이트 그레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진 넘버 5 라이트 그레이. 자, 출력이 됐습니다. 변경 판매가도 마찬가지죠. 인덱스 괄호 열어주시고 찾고자 하는 게 변경 판매가입니다. 그래서 변경 판매가를 전체 범위 지정 매치 괄호 열어주시고 이번에도 이 판매가의 기준이 되는 건 스타일 코드죠. 콤마 찍고 여기에서 스타일 코드 전체 범위 지정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인덱스 괄호 닫아서 엔터 치면은 판매가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사실 뭐 절대 참조 이렇게 B열 뭐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량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괄호 열어주시고 재고량은 여기 전체 재고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매치 괄호 열어주시고 이번에도 기준이 되는 건 스타일 코드고요. 콤마 스타일 코드가 들어있는 매치의 범위 그리고 인덱스의 범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한 거는 스타일 코드를 기준값 하나로 찍었기 때문에 이 스타일 코드가 들어가 있는 순번이 필요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에 대한 인덱스 함수가 필요한 정보를 던져주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시고 괄호 닫고 인덱스 괄호 닫고 엔터. 재고량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서식 없이 채우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타일 코드가 B열에 있기 때문에 상품명 같은 경우는 특히 vlookup 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lookup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어떤 갤럽의 조사가 있었지만 인덱스 매치 함수 이 중첩 논리를 잘 아시면 기준열에 구애받지 않고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찾고자 하는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됩니다. 실전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코드도 만족하고 점포 이름도 만족해야 되는 두 가지 행과 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명확했어요. 스타일 코드라는 거. 그러니까 인덱스로 범위를 정확하게 한 열만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찾고자 하는 값이 명확하게 상품명, 판매가, 재고량이었죠. 코드는 아니었죠. 코드는 기준값이었죠. 이런 식으로 명확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에 대한 정보, 열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를 조금 더 다르게 짜줘야 될 것 같아요. 는 인덱스 괄호 열어주시고요.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정보가 마주쳐서 출력이 되고자 하는
재고량 이 부분입니다. 그쵸? 전체 재고량을 제외한 중동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체 범위를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콤마 매치 갈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으로 밑으로 순번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스타일 코드를 범위 정해 주시고 혼합 참조 반드시 해줘야겠죠. 위에서는 참조 논리를 하나하나 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참조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여 넣을 때 이 스타일 코드 자리는 계속해서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라는 열만 고정시켜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마 찍어주시고 lookup array 기준이 되는 행 번호 값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아까 인덱스 범위가 시작했던 이 자리에 스타일 코드를 찍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절대 참조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갈로 닫고 콤마 컬럼 번호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매치 갈로 열어준 다음에 중동점 지금도 참조 논리 굉장히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열 번호가 변경이 되면서 이 행번호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이 이름, 점표 이름이 계속 참조가 될 거기 때문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참조 논리를 이렇게 행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어 주시고요. 넘어와서요. 재고량 오른쪽 중동점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오른쪽 절대 참조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매치 갈로 인덱스 이제서야 갈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중동점 왼쪽에 있는 스타일 코드는 두 개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F 해서 다음 찾기 여기에 중동점이니까 아까 2라는 값을 찾았었죠. 2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밑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인덱스 매치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 정보, 열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재고량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서 제 영상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